자, 기초적인 부분의 캔들 부분을 놓고 보면서 에디슨 EV의 캔들 모양새하고 또 오늘 이제 장중에 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뭐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가총액은 작은데 변동성 부분을 놓고 보면서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캔들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먼저 증권 분석의 방법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본다는 거고,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의 기준에 캔들이 빨간색이냐, 이동평균선이 뭐 우상향이냐, 그리고 거래량이 실려 있느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캔들이라는 거는 일본 에도 시대 쌀 거래상 혼마 문해이사가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인데 양자로 들어가서 쌀 거래를 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뭐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신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러니까 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캔들이 이렇게 뭐 흔들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캔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시다시피 양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혼마 문해이사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촛농이 이제 뭐 그러니까 초가 타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심지가 이제 뭐 점점 타들어가니까 몸통이 작아지고 뭐 이런 기준점에서 본인의 이제 매매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쓰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그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쓰는 이런 캔들을 누가 뿌렸느냐라고 했을 때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최초의 전 세계적으로 뿌린 서양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고 뭐 영어 이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직역본의 한글 이름과 한자가 섞여 있는 그런 이름이 있고 그리고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뭐 또 세계은행 금융투자기관 이런 쪽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를 교육할 정도의 명망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케다 전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케다 5법,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러면 저거를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을 인터넷에서 객관적인 자료 뒤지셔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표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삼산이 뭔지, 삼천이 뭔지, 삼병이 뭔지, 삼공이 뭔지, 삼법이 뭔지 나와 있는 거 객관적인 그 데이터 자료 만들어 주시면 그 표에서 제가 텍스트를 바꿔 드릴 테니까 텍스트를 바꿀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사진 파일로 사진 파일이 아니라 바꿀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텍스트 예전 나온 거 이외에 삼산에 대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도 이제 같이 좀 넣어 주시면은 10장이 되겠죠. 10장. 사케다 5법 해가지고 5개 하나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기초 교육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양봉과 음봉이 있다. 요 기준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캔들의 그림자 꼬리는 고가와 저가, 그다음 몸통은 시가와 종가. 근데 이거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이 없으니까 파란색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면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께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양봉은 시작 가격보다 이제 높은 거, 음봉은 뭐 파란색. 그러니까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인데 시작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시작 가격이 여기. 근데 시작 가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시 반일 수도 있고 뭐 10시 반에 시작하는 개장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종가는 이제 마감 방송 마감 시간에 끝나는 거. 마감 시간에. 그러니까 장중에 고가와 저가를 저가 고가라고 표현한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으니까 빨간 색깔 하나 좀 없는 거 파란 색깔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그림.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놨는데 일단은 소셜정의 웹 형식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 요 다음 페이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이 그 캔들의 그림자 꼬리는 하지 말고요. 우리 그 직원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권 분석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도 제목도 제가 다 수정해 드릴게요. 제가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캔들의 요 꼬리 부분을 더 크게 잡아 주십시오. 지금 양봉 크게 나와 있잖아요. 요 캔들의
요 양봉, 음봉 요거하고 여기서 이제 캔들의 그림자 꼬리는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캔들의 명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표 작업을 다 해드릴 거예요. 혼마 문의사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고안한 기술적 분석인 거고, 봉차트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캔들을 표시할 때 이제 그 모양이 막대 모양이어서 봉차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거래 기간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 분봉, 일봉, 주봉, 연봉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삼선 전환도를 쓰게 되면은 뭐 또 다른 기준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일 장중에 분 단위로 형성된 캔들, 또 일간 단위로 형성된 캔들, 그리고 주간 단위로 형성된 캔들, 월간 단위로 형성된 캔들. 그러니까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용어 부분은 시작 가격과 종가, 고가, 저가인데 이거를 거래 시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 용어가 아니라 거래 시간 및 가격에 따라 시간 및 가격에 따라 붙여진 캔들 상세 이름, 캔들의 상세 이름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예? 좋은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도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 가격, 종가, 고가, 저가가 있잖아요. 그 당일 최초로 결정되는 가격, 시초가, 그리고 당일 마지막으로 거래 당일의 이것도 그럼 다 같이 똑같이 표 만들 때 본인들이 읽어보시고 기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당일 거래의를 넣든 빼든 거래 당일에 최고 높게 거래된 가격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표 작업을 하나를 더, 이 텍스트 표 작업하고 요 그림, 그림자의 꼬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가도 돼. 그럼 그 캔들의 몸통은 무엇이에요? 캔들의 몸통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작업해 놓은 게 있어요. 시가와 종가. 그럼 음봉과 양봉.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요거죠, 요거. 그러면 시가와 종가도 꼬리를 표시하기 전에 시작 가격 하나, 종가 하나,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나오면 보시는 분들이 편하겠죠. 그죠? 시가, 종가 이것도 중요하고 시작 가격과 종가. 그다음 밑에 이 선은 빼는 게 낫죠. 이 선을 만약에 넣으려면은 이걸 빼는 게 낫죠. 빼는 게 낫죠. 넣으려면 뭐 시작 가격에 넣든가. 그죠? 넣으려면은 시작 가격에 넣고 시작 가격 대비 종가가 올라오면 빨간색, 시작 가격 대비 종가가 내려오면 파란색. 그래서 밑에다 넣어놓으면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이. 그죠? 그렇게 해서 캔들의 몸통은 해가지고 시가와 종가, 시가부터 나오고 종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시가 나오고 빨간색으로 쫙 올라가서 종가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캔들의 꼬리는 해가지고 고가, 장중 고가, 고가는 장중 고가를 얘기한다. 저가는 장중 저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왕 할 거면 파란색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의 모양새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디슨 EV하고 저쪽이 이제 아진 엑스텍. 예. 근데 아진 엑스텍이 시가총이 너무 작아서 에디슨 EV 같은 경우 그나마도 뭐 주가가 올라와서 상한가 가서 8,200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주주 대표이사 그래서 뭐 이제 유튜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인수하는데 걱정 없어, 왜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준 거죠. 자, 이 부분에 그럼에 있어서 이제 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지우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저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보는데 갭상승이 나서요. 뭐 한 2시부터로 끊을까요? 2시부터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을 그려드리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에서 이제 이 안에 현재가에서 보이시잖아요. 일봉 차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산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고점에서 뜨면 이제 교수형이냐라는 기준도 있는데 일봉부터 그럼 볼까요? 일봉 보시면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교수형이 아니라는 거죠. 왜 교수형이 아니냐면은 무조건 뭐 아무 데서나 떴다고 교수형이다.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이다. 최근 고점을 형성했으니까 교수형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냐면은 이 그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교수용이 돼서 문제가 되려면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시작 가격이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은 이런 음봉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방송 나가서 딱 보여드리기가 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5분봉에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응? 그럼 이때는 음봉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음봉이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전 거래일들의 몸통까지 훼손을 시켜요. 전 거래일들의 요 뭐 꼬리나 몸통 부분을 전부 막 훼손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 이거 뭐 더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뻗어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몸통을 파고 들어야 교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면은 속 뒤집어지는 게 우리 아버지 표현대로 하면은 뭐 허파가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야 허파가 뒤집어진다 뭐 이러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애들이 좀 세신 거죠. 방송 보면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뭐 거래량도 확인 안 하고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해. 그냥 여기서 뜨면 이건 교수형이라는 거야. 근데 주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망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준을 잡아드릴 때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10거래일은 그 10년 전 이상에서 설정을 할 때 말씀드렸던 20년 전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이 3에서 5거래일로 축소시켜드린 부분은 2015년 6월 달에 상한가제 되고 30%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1에서 3거래일은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거래대금이 5조 원 미만에서 44조 4천억까지 10배 가까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되면서 종목의 주가가 변동이 커졌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는 이렇지만은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또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 등락 범위가 굉장하잖아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가. 저점 대비 고점까지가 상한가 가서가 아니라 16% 움직였어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16%. 당일 기준에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22% 갭상승 나왔던 친구가 이 친구가 어떻게 11%까지 그러니까 26,700원에 시작해서 24,400원이면 2,300원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밀렸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떨어진 이후에 되돌리면 그러면 거기에 양봉이 수반될 때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냥 망청입니다. 이렇게. 아니 위치가 고점에 있는데 무슨 망청이야. 고점에 있으면 혹시라도 교수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요 부분이 꼬리가 달리고 돌려질 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방송 요 화면을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에서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이걸 교육을 또 차분히 해드릴 거예요. 에디슨 EV를 어디서 들어가느냐 또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기준에서는 어디서 들어갈 거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6회차 방송 원고 기준에 새 폴더 만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다 집어넣어 버리고 아이고 안 들어가나? 하나씩 넣으면 들어가겠다. 그죠? 하나씩 넣어야 되네. 나중에 넣을까요?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넣고 이거 자른 거부터 얼른 합시다. 22 1001 10 12시 06분 기준에 뭐예요? 얘가 에디슨 EV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슨 EV의 일봉 차트인데 교수형의 개념은 아니다. 전거래의 그 몸통들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그 기준을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 기준에 망치형은 설정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아까 표현한 듯이 허파가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초가 대비해서 26,680원, 뭐 26,700원입니다. 700원 대비해서 24,40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2,300원 밀렸으니까 적게 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밀렸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밀렸을 때에 그렇다면 하루짜리 1에서 3거래일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저 위에 게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야? 음봉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음봉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차트 이제 이 PPT 차트 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순서대로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그림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1, 2, 3, 4, 5로 그냥 드릴 테니까 1 쭉 넣고 그 다음에 범위를 2로 넣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이제 캔들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몸통 음봉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연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그랬죠. 아직까지는 음봉의 망치입니다. 아직까지는 음봉의 망치입니다. 그죠? 음봉의 망치이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설정할 수 있어요? 망치형이 뜨는 순간 우리는 편입의 기준, 절반 돌릴 때 편입의 기준.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가격 메릿으로 밑거렸을 때 그때 접근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요 기준의 절반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몸통 대비 꼬리가 이제 절반 이상 달렸을 때 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 식의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망치형의 기준을 보고 저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망치냐는 망치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준에서의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 음봉을 당일 기준에 돌렸을 때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주봉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망치형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5거래일 동안에 캔들이 모여져서 주봉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기준의 망치 기준 저 모양이 됐겠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범위가 쭉 돌려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위치가 요런 위치가 될 겁니다. 요런 위치. 시초가 위로 올라갈 때의 흐름. 그래서 비이성적인 크기의 캔들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는 않아요. 망치라고 하더라도 비이성적이잖아요. 크기가. 그러면 이제 너무 큰 그 변동성도 아래에서 뜨든 위에서 뜨든 신뢰도를 그렇게 크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일단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아까 과도하게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음봉에서 돌릴 때 거기서부터 망치로 설정을 한다. 가격으로는 26,700원 시초가 대비 24,300원 얼마 2,300원이니까 반쪽이면 얼마야? 1,150원인가요? 1,150원? 2,300원이면 그죠? 1,150원. 1,150원. 그러면은 25,550원. 25,550원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5분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1분봉도 있고 다 있는데 1분봉은 너무 캔들이 복잡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기준을 좀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요 기준의 기준에서만 캔들을 잡아도 5분봉으로 보면 좀 깔끔하겠죠. 5분봉으로 봅시다. 자, 5분봉으로 이렇게 당겨서 볼게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현재가 종가가 현재가란 말이에요. 마감 때까지 상한가로 끝나면 종가가 여기에 중요한 선을 그어드리면 28,400원. 그다음 두 번째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음봉 양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봉을 봤을 때 시작 가격, 양봉을 봤을 때 시작 가격이 어딘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가격이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저가가 여긴데 사실은 이제 저가의 기준은 꼬리이기 때문에 고가나 저가 꼬리 혹은 종가의 기준은 몸통이기 때문에 의미는 좀 애매해요. 어찌됐든 요 기준에서 캔들 보시면은 시차별로 볼까요?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보시면 맨 처음에 기준에 요거는 한번 이쪽으로 당겨 놓을게요. 이쪽으로 당겨놔서 26,700원 왜냐면 그림을 그리려고 이쪽으로 당겨 놓고 얘는 이제 그 최저가는 저 밑에 뭐 24,400원 나와 있고 최고가도 사실은 28,400원이 여기 이제 보여지는 가격이라서 요렇게 상한가니까 이제 그리긴 좀 편하겠네요. 그럼 단계별로 요 밑에까지 맨 처음에 1번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내려온 기준 요 기준을 캔들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음봉으로 형성돼 있겠죠. 요자락에 이게 1번 이게 1번. 그럼 1번일 때는 어떻게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음봉으로 1번의 그림 꼬리가 요만큼 달려있는 그리고 밑에까지 계속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미끄러진 근데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예요. 달고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뭐 요 정도의 아래 꼬리 달린 그죠?
여기까지 캔들을 잡으면 요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요 기준, 여기까지의 기준을 잡으면, 그러니까 캔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주가가 시초가, 검은 색깔 그어드린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 색깔 자체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아주 짧은 꼬리가 하나 있는 거고, 현재가가 몸통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아주 짧은 꼬리, 그리고 여기 요만큼의 몸통, 옆에 캔들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크기를 이 정도로 할까요? 요만큼의 몸통인데 아랫부분은 다 뭐가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시초가보다 밑에 있던 거, 시작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 요만한 크기의 몸통과 위에 조그만 꼬리 하나 달린 거고, 아래 꼬리가 이따시만하게 달린 거죠. 이러한 캔들 모양새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캔들 모양새가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주가가 여기까지 더 올라갔다고 칩시다.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제 여기도 원래는 빨간색이죠. 시초가 대비 위니까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저 꼬리 달렸다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할게요. 좀 넓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어찌됐건 뭐 이 그림 알아보시면 되니까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의 그림은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있죠. 요 정도. 여기다 그릴게요. 요 정도까지 상한가 찍고 내려왔으니까 꼬리가 이만큼 달려준 거고, 그리고 몸통이 어디요? 시작 가격 검은 색깔 선, 거기까지가 몸통이잖아. 그러니까 몸통이 이만해진 거고, 그죠? 그리고 꼬리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현재 기준은 상한가에 진입이 돼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어디서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시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힘이 센 거, 시작 가격보다 힘이 센 거를 놓고 보면서 편입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시작 가격 대비 주가가 8% 수준 밀렸나요? 22% 갭 상승 이후에 11%까지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시초가까지 다 돌리면 벌써 이미 저점 대비해서로 따진다면 또 10% 가까운 수준의 되돌림인데, 그걸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밑에서 되돌릴 때 기준에 2, 3%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무슨 얘기냐면은 손절 범위 2, 3%를 잡고 나는 이제 그게 밀리면은, 그것이 밀려 떨어지면은 손절을 할 거야. 이런 기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캡처해 놓고 그 교육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육 교재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교재가 있는지. 요것도 원래는 한 장 한 장 귀찮더라도 잘랐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이 모니터링을 다시 하신 다음에 한 장 한 장을 다시 잘라주세요. 뭐 할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파란색 첫 번째 박스, 그 다음 박스. 첫 번째 박스 그릴 때는 첫 번째 박스 크기만큼만, 두 번째 박스 그릴 때는 두 번째 박스 크기 처음 시작한 가격부터 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의 모양새를 한 번씩 그려주면 되고, 통틀어서 요 모양 하나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리면 되죠. 제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캔들 모양새가 바뀌는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기존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했느냐, 어떤 식으로 저점 대비 11%까지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3% 들어올리면 얼마예요? 24,400원 곱하기 3%면은 매직 계산기로 볼까요? 에디슨 EV의 136510. 그러면 이제 에디슨 EV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시초 가격이 얼마? 26,700원.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24,400원인데 주가가 24,400원 대비해서 3%면 대략 얼마예요? 326
750원 정도? 그럼 저점 대비 750원, 800원 잡을까요? 편하게? 그러면은 25,200원일 때 편입을 해서 25,200원일 때 편입을 해서 그럼 시초가에 잡은 게 아니라 시초가 22% 너무 높으니까 25,200원 이 기준이 뭐다? 저점 대비 3% 들어올렸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은 3% 보는 거죠. 24,440원, 24,400원 재차 이탈된다. 그럼 나는 손절하겠다.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편입의 기준. 그죠?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진짜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교육, 교재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의 기준에서는 저가 대비해서 들어올렸을 때 한번 그거 볼까요?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나 모르겠네. 유료에만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없고 유료만 있나? 편입의 기준. 그렇죠. 장중 재편입, 신규 편입 기준 거리량 확인하고 장중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뭐 시초가 엔드 시초가 돌파 시 그 다음에 장중 저점 형성 후에 2~3% 반등 시 장중 편입 기준 그죠? 기준 거리량 확인하고 재편입이 아니더라도 편입 기준 그럼 장중에 저점 형성 후 2~3% 반등 시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저게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캔들의 기준을 배웠기 때문에 캔들의 4대 천왕 패턴 캔들의 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망치형의 기준은 몸통과 꼬리가 1대1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 편입 구간, 망치형의 편입 구간은 어떻게 되세요? 해머형 몸통의 하단 그리고 전거래의 몸통의 2분의 1 지점까지 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캔들의 기준까지인데 이건 뭐 고점 기준이니까 그리고 편입 기준이 전거래의 몸통의 상단까지도 그리고 캔들의 기준이 1대1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몸통과 이 그 우자년형의 캔들 기준이 몸통과 꼬리가 1대1의 기준이 된다. 그 1대1의 기준이 설정될 때 설정 범위.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와 저가의 2분의 1 지점이면은 2,300원이니까 1,15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 25,550원. 25,600원. 25,600원 절반에 살 거냐? 아니면 저점 대비 2~3% 들어올릴 때 25,200원에 살 거냐?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25,200원이든 25,500원이든 편입의 기준이 설정됐다라고 한다면 상한가가 이탈될 때,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하시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이 될 때 절반 이상, 또 상한가가 이탈되고 2% 밀리면 전량. 그러니까 고가에서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인 거죠. 그죠? 27,800원 이탈되면.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내일이라도 들여다보면 됩니다. 꼭 오늘 아니더라도.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뭐 다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는 없으니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편입의 기준은 쭉 왜 상한가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요 기준의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도 활용 범위를 가질 수 있고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설정하는 기준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2210110 매직 12시 20분 매직 계산기 텍스트 전략은 좀 더 봐서 뭐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하고 파일 이거 내보내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 교육 기준에 4대 천왕 캔들 완성본에 파일 부분을 PDF 파일도 다시 만들고 하나 수정해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고 낱장 파일도 내보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우리는 뭐 상따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에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려요. 시가총액 규모 대비 주력이냐 아니냐의 기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상한가에서 50% 차익 실현. 이탈되고 마이너스 2%면 또 차익 실현. 요건 이제 좀 명확하게 지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래서 일단 봉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설정 범위를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의 기준에서는 선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뭐 장이 안 좋아서 우리 주력주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상태는 아닌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선 차트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그림들이 장중에 일봉, 그 다음에 분봉, 그 캔들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선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종가 선 차트.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러면 이제 요 기준에서 저점 부분이 이제 설정이 안 나와요. 장중에 저점 찍고 돌렸기 때문에. 1분봉으로 선 차트를 볼까요? 1분봉에도 저점 부분이 나오는구나. 5분 선 차트도 저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잘라서 놓고 보는 거니까 25,000원, 24,400원의 저점 부분이 종가의 기준이라 툭 던지고 이제 그 돌려질 때는 1분 이내에 밀렸다가 다시 선으로만 종가만 표시하는 거니까 돌릴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 됐든 이 기준에서 이제 선 차트의 기준이죠. 여기도 이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1분 선 차트입니다. 1분 선 차트 26,700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4,400원인데 일단 종가로서는 이제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잠깐 툭 치고 돌린 그 기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점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24,900원이 저점이라고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제 저 고점까지. 그러면 장중에 1차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본다면 캔들 때문에 그래요, 그죠? 캔들 모양을 잡아주실 때, 자, 첫 번째 기준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박스를 형성했을 때 파란색, 시초가 대비 음선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파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종가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기준에 음봉이 발생된 거죠. 1번 음봉.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되돌려졌어요. 되돌려지면서 어떻게? 다시 이제 처음에서부터 어느 위치까지? 요 위치까지 되돌려주면은 시초가를 살짝 넘겼다고 치고요. 그럼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음선 차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래곤플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범위가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어진 가운데서 요 절반까지 여기까지로 볼까요? 여기까지 다시 이제 종가로 밀려 내려갔을 때, 그럼 이제 저 그림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꼬리가 한 요만큼 달렸다고 치고, 선 다 그림 또 복잡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통이고, 그죠? 시작 가격보다 윗 가격이 몸통이고, 그러고 나서 밑에 아래 꼬리, 빨간색의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가 이제 뭐 상한가 진입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몸통이고 여기가 꼬리다. 이렇게 해서 망치형의 기준인데, 교수형이 아닌 이유와 장중의 기준에 그러면 어떤 모양새에서 따라붙을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양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음봉의 절반에 이렇게 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면 음봉이 형성돼 있을 때 절반의 꼬리를 달면 여기서부터 따라붙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분 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에디슨 EV에서도 이제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진 엑스터 같은 경우에 16,000원까지 치고 올리네. 예쁜 공디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고 15,000원 공방에서도 계속 있었던 기준인데 오늘 하여간은 뭐 교육 기준에서만 놓고 보시죠 뭐. 그래서 1분 선차트의 기준 복잡하면 원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제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줄 그어서 설명드리면 되니까 방송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아진 쪽의 기준은 아진대로 또 설정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볼게요. 아진 엑스텍 아진 엑스텍 기준은 별도로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디슨 EV의 변동성에 대한 캔들의 모양새 그리고 거래량 최상에 놓여져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텍스 전략을 만약에 잡는다 할지라도 텍스 전략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은 아까 그 정도 가격대 범위가 교육 미리 받으신 분들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장하드 좀 갖다 주시고 네이버에서 좀 검색하셔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정회원님들도 하여간에 그 2월 11일 강연의 기준점 그렇게 해서 연장하실 분들 또 강연에 오실 분들 공식 홈페이지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시커매졌구나 이렇게 그리고 VVIP 자산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VVIP로 17분 남으셨어요. 30명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시는 12년도 5시에요. 여기 뭐 장소 넣어줄 수 있으면 간단하게 장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의도 콘네도 호텔에서 이제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렵다 생각되시는 장에서 같이 움직이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17분 남으셨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약간 서둘러 주셔야 될 거예요. 문의사항 저 전화번호 좀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파일에 전화번호 문의사항 전화번호 지금 방금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도 보고 그 다음에 아진엑텍 같은 경우도 교육용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